교재 264페이지 우리가 주택 비과세 관련 이야기로 그 264페이지 보시면 1세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1세대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하나여야 되고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1주택가 보유기간은 1세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양도하는 자가 주택이 하나일 때 비과세 받는 게 아니고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1세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 봐요. 우리가 갑이 있고 갑의 배우자가 있고 갑의 직계 존속이 있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 있고 갑의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갑하고 동일한 세대로 볼 거냐 각각 독립 세대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교재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교재 264페이지. 페이지가 너무 가쁘네요. 자, 교재 264페이지 거기 1세대 요건. 자, 첫째 줄. 자, 읽어볼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둘째 줄,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섯째 줄,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기 같은 주소 동그라미 하시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갑하고 동일 세대로 볼 거냐 각각 독립 세대로 볼 거냐는 두 가지를 따집니다. 자, 첫 번째, 갑하고 이 사람들이 주소가 동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이 사람들을 갑하고 동일한 세대로 보는 거고, 주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의 처남이 미성년자고 우리가 장인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처남이 우리 집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고, 나하고 배우자가 맞벌이 해가지고 처남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의 명의로 집이 하나 있고 우리가 처남이 상속받은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거 1세대 2주택입니까? 자, 갑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1주택입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나하고 처남을 통일 세대로 볼 거냐 독립 세대로 볼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주소가 동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갑하고 처남은 통일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에요. 아니면 시집간 누나가 돌싱이 됐는데 밤에 무섭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고 미안하다고 한 달에 150만 원 생활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누나는 나하고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아닙니까? 동일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집할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범위를 잘못 판정하게 되면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험지에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추가해 볼게요. 자, 교재 264페이지 거기 1세대의 거기 넷째 줄입니다. 자, 읽어보면 치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의 취학, 그러니까 학교에의 취학,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우리가 나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통일 세대로 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집 아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서울에 자녀 명의로 전셋집을 하나 구했을 때, 자,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공부한 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공부한 티를 내야 되지요.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지.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으시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하러 공부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전입신고하는 그 순간, 자, 이 자녀는 뭐 한 거예요? 학교에의 취학으로 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잖아요. 이때는 주소가 달라도 나하고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요. 왜? 내가 장학금 주고 있으니까. 내가 장학금 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시 퇴거한 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하셔야 될 거, 부부는 각각 독립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통일 세대로 봅니다. 남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더라도 동일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를 시험 문제에서 혹시 물어볼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고, 여러분들 집할 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야기를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물어보지만. 그 다음에 교재 264페이지 그 1세대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세대 요건 가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요 1세대 요건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세대로, 그러니까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갑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자녀의 명의로, 그러니까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갑하고 갑의 자녀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집을 팔려고 보니까 가격이 4억이 올랐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4억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가 억소리 나게 나옵니다. 4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나와요. 그럼 내가 4억 벌었지만 1억 낼라카 아까봐 죽겠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집 팔기 하루 전날 자녀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자녀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만들어 놔놓고, 자, A주택 팔면, 그럼 이때 자녀을이 갑하고 독립세대로 인정이 된다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이때 자녀을을 갑하고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다, 없다? 힌트, 눈치껏. 있다 하면 눈치 없으신 분입니다. 있으면 제가 이걸 왜 물어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 가지고는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 가지고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명의로 집 하나 사고, 배우자 명의로 하나 사고, 큰아들 명의로 하나 사고, 작은 아들 명의로 하나 사고, 막내딸 명의로 하나 사가지고 팔기 하루 전날 다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조세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 가지고는 독립세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주소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자녀을이 갑하고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이게 뭡니까? 1세대 요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264페이지 거기 갈로 2번에 1세대 예외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독립된 세대로 본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해석하면, 자녀을이 갑하고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그 주자일 때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금방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일 때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하면서? 혼인하면서 분가해야. 그러니까 혼인하면서 분가했을 때 독립세대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분가를 하면 독립세대로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결혼 안 한 사람은 괜찮은데 하고 싶어도 못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연면도 갔다 왔는데 결혼 못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왜 하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합니다. 자, 이때 자녀을이 30세 이상이거나 자녀을이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 유지 가능한 경우, 이때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서, 이때 소득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되는지 60%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물어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득이 있으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서 우리가 독립 유지 가능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녀 명의 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이 주택을 임대를 주고 한 달 월세 80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주택에 은행 담보가 설정돼 있고 은행 대출이 설정돼 있고 한 달에 갚아야 될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독립 유지하는 게 아니지. 임대료 받은 돈 가지고 은행 이자 줄 돈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이 주택 실소유자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소득이 있으면서 당해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진 경우. 조크로. 뭐 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자녀을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했을 때 이 자녀을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세대 분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세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자녀을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 유지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자녀을을 독립 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자녀을이 네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동일 세대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자녀을이 결혼한 적도 없고 30세 미만이고 소득도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게 실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정답으로 물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 이해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무리해서 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264페이지 주택 개념. 자, 지금부터 이제 주택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읽어볼게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자, 정리를 해보면 공부상 용도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6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따라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거지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공부상 용도는 관계없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주택으로 봐요. 왜?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그 다음에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세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암기하시면 합격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65페이지 공동소유주택. 자, 공동소유주택을 누구 주택수에 포함하는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2주 전에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2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 조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르다. 우리가 2주 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주택수에 포함합니까?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요. 공유자 갑의 주택수에도 포함하고 공유자 을의 주택수에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적은 자의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반 조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르다라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 265페이지 겸용주택. 야도 2주 전에 봤다. 야도, 요거는 2주가 아니구나. 4주 전에. 4주 전에 재산세에서 보셨잖아요. 4주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까? 세법 공부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이고 세법 공부를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자, 4주 전에 이야기를 끝났는데, 자, 4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갑이 3층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1층은 중개 사무실로 세를 주고, 2층은 주택으로 세를 주고, 3층은 주택으로 자신이 직접 거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비주거에 겸하는 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겸용주택이 있을 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 범위를 판정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더 크니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 범위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주택 범위를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그 이유는 현실적 이유,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가 단순 출제되느냐 어렵게 출제되느냐에 따라 물어보는 정도가 달라요. 단순 출제되면 그냥 주택 범위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종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갑이 이 주택을
10억에 매매로 취득했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하고 요 비주택 부분 취득세 세율은 다르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주택을 10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주택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3%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각 층당 면적은 같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주택을 10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다면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은 3%이다. OX. OX.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하고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재산세 세율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자, 일단 취득세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유상 취득시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유상 취득시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랐고, 유상 취득시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지요. 우리가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요.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자, 그런데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4% 세율을 적용해요. 농지는 3%, 일반 부동산은 4%, 주택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취득가액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3% 범위 내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4%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자, 이 주택을 각 층당 면적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택을 10억에 매매로 취득했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는 3%이다. OX. 갈 길이 머네요. 틀렸지. 그 결론 이걸 맞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주택 범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4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주택 범위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요. 그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면 연면적 중 3분의 2는 주택으로 판정이 되었고 3분의 1은 비주택으로 판정되었지요. 그러면 이걸 10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10억 중 3분의 2는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고 3분의 1은 상가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10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10억 중 3분의 1인 3억 3,333만 원은 상가 취득가액이고 6억 6,666만 원은 주택 부분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럼 주택 유상 취득가액은 6억 초과 9억 이하이기 때문에 3%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6억 초과 9억 이하이기 때문에 3%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겠지요. 그 세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6억 이하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9억을 초과하면 3%예요. 그럼 이때 그러면 제가 금방 이야기한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6억 6,666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3%가 아니지. 3%가 아니고 요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겠지요. 뭐 대충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6억 6천 얼마면은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유상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재산세 세율이 다르지요. 우리가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얼마? 1000분의 2.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지요. 보신 지 4주밖에 안 됐습니다. 세법 공부 좀 하자. 그 다음에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비주택으로 판정된 부분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 주택 범위가 판정이 되고 이 차이를 알고 계시고 이 차이를 알고 계시고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조금 전과 같은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 범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범위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4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결정적 차이점. 양도소득세는 오지되는데 취득세, 재산세는 오지됩니까? 자, 포인트가 되는 말 한마디만 딱 합시다. 양도세는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지요.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주택 면적이 크냐, 주택 면적이 작으냐,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공부하시는 분하고 이 차이를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의 차이가 납니다. 합격하는 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학원 다니는데 한 200 드니까.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66페이지. 다가구 주택. 자, 지금부터 다가구 주택을 보셔야 되는데, 뭐 다가구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서 세법 시간에 정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건물 전체를 한 개로 볼 건지, 요 독립된 1구획을 하나로 볼 것인지,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왜 구분되셔야 되냐면은 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 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이 한 개 되잖아요.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비과세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느냐,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달랐지요.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면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그런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9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 다음에 6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1세대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느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지요.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8% 또는 12% 중과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볼 거냐, 1구획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한 개로 볼 건지 1구획을 한 개로 볼 건지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 다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주택법, 건축법, 민법, 등기법, 퉁쳐서 일반 법률.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디까지를 한 개로 봐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요. 글로 적을까요?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주택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요.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 공부할 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법 시간에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모여있는 집합건물 아니라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 시간에 건물 전체를 한 개로 보기 때문에 구획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구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왜? 전체가 한 개니까. 자,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독립된 1구획을 또 다른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분할 양도하느냐, 구획별로 분할을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A 구획은 을에게, B 구획은 병에게 구획별로 분할 양도하면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획별로 분할을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다가구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2주 전에 보신 거. 2주 전에 공부한 기억은 있지요? 갈수록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자, 2주 전에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다가구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했냐면은 하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요. 근데 요게 혹이 붙었었지요.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구분 등기가 되면 독립된 1구획이 한 개 아닙니까? 그래서 뭐한다? 여러 개로, 여러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지요. 요게 2주 전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다 다르다. 그래서 미치고 한장하겠다. 힘들어서. 시험에 요게 나와요. 이 시험 문제에서요, 이 겸용주택 주택 범위하고 다가구주택 구분은 우리 시험에 수시로 나와요. 요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266페이지 고가주택. 1시간 전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과 부동산 임대소득 고가주택과 취득세 고급주택이 달랐지요.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와 이리 많이 봐야 되노? 참, 그러고 보니 참 불편하다, 그죠? 집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이 고가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은 우리가 1시간 전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양도소득세 달랐고, 부동산 임대소득 달랐고, 취득세 고급주택 달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건 같았는데 금액 성격이 달랐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이 9억.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준시가가 9억. 우리가 취득세 고급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여기까지가 주택 관련 내용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 3가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겸용주택, 주택범위.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주택 구분. 그 다음에 고가주택 개념.
이 세 가지는 꼭 잡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버리더라도.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